네, 현재 시간 2시 1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장 마감 1시간 좀 넘게 남아둔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마지막에 눈여겨봐야 될지 상황실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표님과 함께 살펴볼 상황실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로 만나보시죠. 2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한 위메이드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그 P2E로 크게 올랐다가 실적 때문에 실망했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실적을 딱 열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게 다 그 코인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걸 팔아서 나왔던 수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왔었는데 이번 2분기도 영업 손실이 나왔어요. 아,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실적에 대해서. 네. 뭐 거의 실적 쇼크죠. 매출은 또 늘었어요, 그 와중에. 네, 근데 매출은 늘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매출보다 좀 부진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원래 흑자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한 90억 내외 초반에서의 좀 적자를 예상을 했었는데 뭐 300억대 적자면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위메이드 측에서 말을 한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르포 매출 안정화 또 위믹스 관련된 플랫폼의 거래 금액이 축소됐다라는 거. 이거 아무래도 이제 뭐 가상화폐라든지 뭐 NFT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뭐 인건비하고 뭐 신작 출시에 따른 광고비 지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됐는데 주요 사업 부분에서 약 매출이 한 100억씩 덜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소프트웨어 이런 업체들은 이익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매출 대비해서. 근데 반대로 그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이익이 확 급감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비용은 많이 나가는데 매출 자체에서 한 뭐 200~300억 이상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급감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다 적자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 사실 위메이드, 미르포 이런 것들 다 기대를 해봐서 이번에는 좀 분위기 반전을 시켜보고 싶었지만 아직도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주가가 오늘장 좀 하락하는데 그럼 위메이드가 다시 이전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는 실적 부분도 개선된과 함께 그때 그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P2 시장이 다시 또 커져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또 불씨를 지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전 가능성 아직은 좀 멀어 보이십니까? 저는 뭐 멀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뭐 저희 방송 계속 보신 거 아시겠지만 네. 작년부터 계속 좋게 말씀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좋지 못해요. 맞아요. 전일 그 가상화폐 시장도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 가상화폐 시장이 많이 하락한 이유가 뭐냐면 경기가 안 좋고 또 경기 긴축 사이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투자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 NFT 뭐 이런 블록체인 시장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미르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게임 자체에도 재밌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 채굴 뭐 약간 그런 부분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신 분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저는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누리려면 과거와 같은 금융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당장 그걸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현재 같은 좀 부정적인 상황이 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위메이드 자체가 올해인가요? 한 100개, 1, 2년 안에 100개 이상의 게임을 내서 그 관련 이 NFT라든지 이런 시장을 좀 주도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또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그만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보면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겠다라고 네. 했어요. 다른 모든 기업들이 지금 MS, 구글, 뭐 애플 이런 회사 다 긴축 경영을 하겠다고 이 돈을 엄청 버는 회사도 긴축 경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적자를 몇백억씩 분기당 보는 기업이 공격적 영업을 하겠다? 과연 이것이 성공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만은 환경 자체가 쉽진 않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용욱 대표는 하반기에 위믹스 3.0 생태계 확장과 함께 블록체인 게임, 이 미르 앱을 통해서 분위기 전환을 노려보겠다라고 했는데 유창희 대표님은 아직은 큰 기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실적도 좀 실망스럽게 하지만 여전히 손실폭이 좀 크실 겁니다. 네. 저는 매도해야 된다 보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오는
NC 소프트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번에 못 올라왔어요. 이번 7월 한 달 반등 시에 전혀 못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뭐 반등 시 매도가 아니라 일단은 뭐 뺄 수 있을 때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에 대해서 매도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게 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수 있는 만큼 매도를 하시고 비중을 줄여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시죠. 네, SK하이닉스 분기 최대 매출입니다. 2분기 매출이 13조 8,110억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배경이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 이쪽은 좀 다르지만 일단 매출 부분에서 우려 대비 선방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최근에 인수한 기업이 있어요. 그 미국 인텔 랜드 플래시 사업 부분을 인수했어요. 솔리드아임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실적이 좀 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주력 제품 10나노급 4세대 D램과 176단 4D 랜드 관련해서 수율이 좀 개선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달러 강 원화 약세죠. 원화 약세로 인해서 또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주목을 했었던 건 저는 뭐냐면은 네. 우리가 그 TSMC가 지난주인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무려 막 55%, 막 60%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그 뭐 어떻게 장사를 하길래 그렇게 나오나 했었는데 제조업에서 그렇게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3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고서는 네. 아 진짜 매출도 매출이지만 진짜 수익성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알짜배기였구나라는 것을 좀 엿볼 수 있었던 좀 자부심이 생겼던 그런 실적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영업이익률을 보면서 또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또 SK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네. 미국 반도체 배터리 등에 220억 달러 추가 투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미국 측에서는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쵸. 예.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단순 선물로 그치게 될까? 혹은 SK하이닉스에게도 그 투자한 만큼 무언가 얻을 만한 순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미국 반도체법 통과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작년부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의 뭐 그룹사별로 뭐 최소 뭐 삼성, LG, 뭐 현대, SK 보면 뭐 기본 4, 50조예요. 많게는 뭐 100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건 정해진 게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가 한번 당했었던 게 투자를 많이 했다가 네. 자국 기업 육성하겠다고 보조금 우리나라 기업만 안 주고 뭐 나가라는 식으로 막 그렇게 뒤통수를 쳤네요. 뒤통수 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사드 이런 이슈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미국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뭔가 명확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한테 다른 기업 배척하고 우리나라 기업한테 뭔가 인센티브 주겠다 이런 내용을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밀당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 공개된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하실 필요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연초만 되더라도 네네. 아유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하자. 뭐 수요가 엄청나니까. 근데 지금은 연말, 정말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여름 정도면은 경기 침체인데 이걸 투자하는 게 맞아? 이런 고민들이 있는 상황에서의 딜레마 이런 것들이 좀 중첩적으로 투자자들은 같이 좀 고민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K하이닉스는요, 그냥 실적 숫자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또 그쵸. 예의주시를 해봤어요. 뭐 238단 랜드 플래시 내년 상반기 양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디램과 랜드 모두 재고가 증가해서 지금 내년 설비 투자를 고민 중에 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투자에 있어서 고민 중에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만한 이야기 무엇이 있는지 또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네, 뭐 저는 뭐 했던 얘기 또 한 것 같아요. 투자를 좀 지연시키겠다. 지금 재고 소진들 하고 있고 신규 네.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은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무분별하게 투자했다가 옛날처럼 재고가 막 재고 쌓이는 쌓이고 가격 하락해가지고 손해를 당하는 것보다는 수익성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구글, 애플 이런 기업들 이런 거 기업과 동일하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뭐 274단인가요? 6단인가 뭐 최초 생산한다라고 하지만 최초로 생산하면 뭐 합니까? 판매가 잘 돼야지. 그래서 그쪽도 이제 투자를 줄이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익성 제고에 참 포커스에 맞춰진다면 전 주가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모험보단 안전이라는 한 줄 평을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10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라고 네. 목표가를 너무 높여주진 않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저는 더 간다라고 보는데 네. 워낙 이번 주에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일단 10만 5천 원 정도 그래도 그럼 저점 대비해서 꽤 많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먼저 올라온 게 좀 있어서 네. 그리고 나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SK하이닉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만나보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 추진. 그린케미칼이 오늘 이와 연관이 돼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추진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린케미칼 그 이름에서부터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약간 감이 오잖아요. 그린과 케미칼입니다.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이 탄소 중립 추진으로 인해서 어떤 득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그린 케미칼은 옛날 KPX 케미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많이 바꿔왔는데 네. 이 환경 관련된 사업에 좀 특화된 기업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좀 연관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회사들이 이제 뭐 철강 회사라든지 뭐 그런 화학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덜 나가게끔 하게끔 포집을 하는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친환경 기능성 정밀 화학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데 디메틸 카보네이트라고 해요. 이제 이것이 어떤 거냐면 독성 화학 물질 포스겐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화학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중소형 진흥청이 이제 뭐 이런 그 알리백 뭐 이런 탄소 중립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같이 좀 관심 있게 얘기가 나눠졌다 얘기가 나와주면서 네. 어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업 부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친환경 쪽으로 해서 최근 예전부터 사업을 확장시켰고 또 안정적인 매출 나오고 있고 배당도 고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대기업단은 아니지만 뭐 알짜배기 회사로 항상 주목받았던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 보니까 한 2020년 말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주가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더라고요. 실적을 봤을 때는 19년, 20년도가 좀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 목적에 2차 전지가 추가됐습니다. 그린케미칼, 우리가 볼만한, 눈여겨봐야 할 만한 회사로 보이십니까? 저는 뭐 회사 자체만 본다라면 네.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적정한 매출이 보여주고 있고 또 아주 많진 않지만 또 배당도 주고 있는 나쁘지 않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6월 달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급락이 나왔지만 또 바로 물론 이제 이슈가 있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또 회복시켜주는 능력도 보여줬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사업성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매출 성장 모멘텀, 소재 뭐 이쪽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 뭐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최근에 좀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에너지 가격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맞아요. 좀 과연 우리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석탄 발전을 다시 가동한다든가 해야 되니까. 당장에 에너지가 부족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의 정부 정책이 좀 변화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업 자체가 자초되거나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책적인 변화는 항상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 종목으로 2021년에 작년에 50% 마이너스 손절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마이너스 50%에서 손절하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그렇죠. 이 그린케미칼
앞으로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투자 의견과 함께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할 건 많아도 방향성은 좋다고 했잖아요. 네. 같은 방향성 안에 있는 또 볼만한 종목이 있을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뭐 이제 이게 워낙에 이제 코로나 시절에 네. 좀 일단 이슈가 있어서 올라왔던 것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해소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좀 손실이 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좀 추가적인 반등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좀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어찌되었든 최근 한 1년 뭐 한 7, 8개월 거래를 보면 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만 원 이상을 온다라면 비중 줄인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좀 친환경이라든지 또 이런 쪽을 본친다라면 후성 같은 기업 후성. 주목하실 필요 있어요. 최근에 약간 그런 것들이 무색해졌지만 탄소 배출권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격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후성의 성장 모멘텀은 계속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6월 달 좀 급락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단기 급등 또 시장이 안 좋아서 하락한 부분들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가가 결국엔 다시 한 17,000원, 18,000원대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선에 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높은 목표가는 아니지만 단기 목표가 2만 원 정도 열어놓고 시장이 좀 지금 안정하게 놓여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 같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린 케미칼도 좋지만 우리가 친환경과 관련해서 본다면 후성이라는 종목도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목표 주가 2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렇게 유창희 대표님과 세 가지 상황실 알아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